안녕하세요. 우리 삶의 깊이를 탐색하는 시간, 마음의 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누군가에게 작은 등불이 되길 바라며 이 지혜를 주변에 나눠주시고 저희 채널의 여정에 동행해 주신다면 우리 모두의 마음에 더 큰 빛과 위로가 깃들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우리 모두는 어느 정도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사회적 관계 속에서 우리는 때로 진짜 감정을 숨기고 상황에 맞는 역할을 연기하곤 하죠. 하지만 어떤 이들에게 이 가면은 단순한 역할이 아니라 자신의 전부를 지탱하는 위태로운 성벽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이들을 나르시시스트라고 부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정체성 전체를 타인의 인정과 통제라는 모래 위에 쌓아 올립니다. 그들의 세계는 조종과 착취, 그리고 끊임없이 연출되는 권력의 연극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진짜 모습, 그 연약하고 불안한 내면이 드러나는 것을 죽음보다 두려워합니다. 그들의 모든 전략은 이 진짜 모습이 결코 타인에게 읽히지 않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들은 예상치 못한 존재와 마주칩니다. 비상한 공감 능력과 깊은 직관, 그리고 상처를 통해 단련된 강인한 내면을 지닌 사람. 우리는 이들을 초월적 공감 능력자, 즉 슈퍼 엠패스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만남은 나르시시스트가 평생을 피해왔던 가장 끔찍한 고통의 서막이 됩니다. 첫 번째 고통은 바로 심리적 통제권을 상실하는 감각입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 통제는 단순한 생존 전략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의 존재 그 자체입니다. 타인의 감정, 생각, 심지어 영혼까지 자신의 손아귀에 넣고 흔들 때 그들은 비로소 안정감과 우월감, 그리고 자신의 가치를 느낍니다. 통제력을 잃는다는 것은 곧 자신의 정체성이 산산조각 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초월적 공감 능력자는 이 통제의 그물에 걸려들지 않습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던지는 가스라이팅, 죄책감 심기, 삼각관계 만들기, 침묵으로 벌주기 같은 낡은 무기들은 그들에게 효력을 잃습니다. 왜냐하면 초월적 공감 능력자는 상대의 말 너머에 있는 의도와 에너지의 흐름을 읽기 때문입니다. 한국 문화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눈치의 차원을 넘어선 거의 영적인 수준의 통찰력이죠. 그들은 나르시시스트의 혼란스러운 행동이 힘의 과시가 아니라 내면의 깊은 공포와 불안에서 비롯된 발버둥임을 꿰뚫어 봅니다. 이들의 반응은 나르시시스트가 기대하는 두려움이나 절망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요한 평정심, 흔들림 없는 명료함, 때로는 깊은 연민이 섞인 침묵으로 대응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이 반응 앞에서 극심한 혼란에 빠집니다. 불에 기름을 부었는데 불이 꺼져버리는 것과 같은 상황이죠. 그들이 유도하는 감정적 혼돈이 없으면 그들은 무대 위에서 대사를 잃어버린 배우처럼 무력해집니다. 힘의 균형이 무너지는 순간 그들은 자신이 사라지고 있는 듯한 극심한 공포를 느낍니다. 그들이 평생 쌓아올린 거짓된 자아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첫 번째 균열의 소리입니다. 두 번째 고통은 가면 뒤의 진짜 모습이 간파당하는 끔찍한 경험입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 이해받는다는 것은 곧 발가벗겨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평생을 오해받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물론 자신이 원하는 방식, 즉 위대하고 완벽하며 때로는 비운의 희생자인 것처럼 오해받기를 원했죠. 하지만 초월적 공감 능력자는 그들이 연기하는 인물이 아니라 그 연기 뒤에 숨어있는 본질을 봅니다. 그들은 단지 행동을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의 패턴과 그 이면에 깔린 동기를 분석합니다. 말과 감정 사이의 미세한 불일치를 감지하고 잔인한 말 뒤에 숨겨진 고통의 신음과 오만함으로
감춘 인정에 대한 갈망을 느낍니다. 초월적 공감 능력자는 나르시시스트에게 살아있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그 거울은 나르시시스트가 세상에 보여주고 싶어하는 모습이 아니라 그들이 필사적으로 외면해온 진짜 자신을 비춥니다. 상처 입고 두려움에 떨며 사랑을 갈구하는 내면의 어린아이, 그리고 그 추악하고 뒤틀린 욕망의 그림자까지도 말입니다. 이런 수준의 노출은 나르시시스트에게 심리적 핵폭탄과도 같습니다. 평생을 억누르고 피해왔던 수치심, 열등감, 죄책감이 한꺼번에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이 고통을 마주하는 대신 거울을 깨부수려 합니다. 초월적 공감 능력자를 향해 너무 예민하다, 과대망상이다. 오히려 당신이 나를 조종하려 한다며 비난을 퍼붓습니다. 이것은 모두 투사입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끔찍한 모습을 상대방의 탓으로 돌리려는 필사적인 몸부림이죠. 하지만 가장 고통스러운 지점은 초월적 공감 능력자가 종종 이 모든 것을 비난이 아닌 연민의 시선으로 바라본다는 점입니다. 그들에게 연민은 동정이고 동정은 곧 굴욕입니다. 사랑으로 이해받는 것은 비판으로 이해받는 것만큼이나 위협적입니다. 사랑은 진실한 마음을 열 것을 요구하고 마음을 여는 순간 그들의 모든 방어 기제는 무너져 내리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고통은 비교할 수 없는 내면의 힘 앞에서 느끼는 철저한 패배감입니다. 나르시시스트가 과시하는 힘은 사실 빌려온 힘입니다. 타인의 찬사, 복종, 관심을 통해 유지되는 속이 텅 빈 껍데기 같은 힘이죠. 외부의 인정이 사라지면 쉽게 부서지는 유리와 같습니다. 반면 초월적 공감 능력자의 힘은 내면에서 나옵니다. 그것은 고통과 자기 성찰, 그리고 치유의 과정을 통해 연단된 강철과 같은 힘입니다. 그들은 이미 자기 안에 가장 어두운 심연을 들여다보고 자신의 상처를 스스로 보듬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렇기에 나르시시스트가 일으키는 외부의 폭풍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들의 분노에 움츠러들지 않고 그들의 침묵에 매달리지 않으며 그들의 인정을 갈구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내면의 견고함은 나르시시스트를 공포에 질리게 합니다. 마치 맨손으로 견고한 성벽을 무너뜨리려는 것처럼 자신의 모든 계략이 무력해지는 것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깨닫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휘둘러온 힘은 진짜 힘이 아니었음을, 그것은 아직 자신의 힘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에게만 통하는 조건부 권력이었음을 말입니다. 이것은 마치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인 갑질 문화와도 연결지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지위나 권력을 이용해 상대를 억압하려는 사람이 상대방이 그 권위 자체를 인정하지 않을 때 느끼는 당혹감과 무력감. 나르시시스트는 초월적 공감 능력자 앞에서 자신의 모든 갑질이 통하지 않는, 오히려 자신의 초라함만 드러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고통은 바로 서사의 붕괴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이야기꾼입니다. 그들은 자신을 영웅, 희생자, 혹은 비운의 천재로 만드는 서사를 평생에 걸쳐 구축합니다. 이야기는 단순한 자기 기만이 아니라 그들의 정체성을 지탱하는 뼈대입니다. 초월적 공감 능력자는 이 서사의 허구성을 꿰뚫어 봅니다. 그들은 더 이상 나르시시스트의 자기 연민에 동조하지 않고 그들의 과장된 무용담에 박수치지 않습니다. 한때는 가장 충실한 관객이었던 사람이 이제는 무대 뒤에 혼란스러운 진실을 꿰뚫어 보는 침묵의 관찰자가 된 것입니다. 관객의 환호가 사라진 무대에서 나르시시스트의 독백은 공허한 외침이 됩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다는 외침에 더 이상 위로가 돌아오지 않을 때,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아느냐는 허세에 더 이상 감탄이 돌아오지 않을 때, 그들의 서사는 힘을 잃고 붕괴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관계의 끝이 아닙니다. 이것은 나르시시스트가 평생을 의지해온 심리적 환상의 종말입니다. 그들은 이야기를 통제할 힘을 잃고 결국 자기 자신에 대한 통제력마저 상실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이 겪는 가장 깊고 잔인한 고통은 무관함이라는 낙인입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 잊히는 것은 증오받는 것보다 더 끔찍한 형벌입니다. 증오는 적어도 그들의 존재가 상대에게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초월적 공감 능력자는 나르시시스트를 증오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분노와 복수심을 넘어선 더 높은 차원의 평온함 속에서 상대를 놓아줍니다. 그들은 나르시시스트의 삶에서 조용히 그리고 영원히 퇴장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약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평화가 그 어떤 관계보다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이 완벽한 단절 앞에서 경악합니다. 그들은 상대가 매달리고 애원하고 무너지기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초월적 공감 능력자는 오히려 그 관계를 벗어난 후 더욱 빛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삶을 되찾고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모습을 보며 나르시시스트는 깨닫습니다. 자신이 상대의 세상의 중심이 아니었음을, 자신은 그저 지나가는 하나의 교훈이자 상처였을 뿐이며 그 상처는 이제 완전히 아물어 흉터조차 남지 않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자신이 버렸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사실은 자신을 떠나 훨씬 더 나은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 이것은 나르시시스트의 자존심에 가해지는 가장 치명적인 타격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더 이상 상대의 감정 세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무관한 존재가 되었다는 끔찍한 진실과 마주해야 합니다. 그들은 새로운 상대를 찾아 나서지만 그 어떤 관계도 이전과 같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들의 가면을 칭송할지는 몰라도 가면 뒤의 진실을 꿰뚫어 보지는 못합니다. 텅 빈 찬사 속에서 나르시시스트는 더욱 깊은 공허함을 느낍니다. 한때 자신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았던 그 깊은 눈빛, 그 고요한 존재감을 그리워하게 됩니다. 물론 사랑 때문이 아닙니다. 자신의 존재를 확인시켜 주었던 가장 강력한 거울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결국 나르시시스트는 초월적 공감 능력자가 남긴 고요함 속에 갇히게 됩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그들은 평생 외면해온 자신의 공허함과 마주합니다. 그것은 분노나 슬픔이 아닌 철저한 무관심이 주는 형벌입니다. 한때 자신이 폭풍의 눈이었던 세상에서 이제는 이름조차 기억되지 않는 존재가 되어버린 고통. 그 고통은 그들의 영혼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낙인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혹시 지금 당신이 이러한 관계 속에서 고통받고 있다면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당신의 깊은 공감 능력과 따뜻한 마음이 약점이 아니라 가장 위대한 강점임을 잊지 마십시오. 진정한 힘은 상대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돌아설 수 있는 용기에서 나옵니다. 당신의 내면에는 그 어떤 어둠도 침범할 수 없는 빛이 존재합니다. 그 빛을 되찾는 여정에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어